수십 년씩 원인을 알 수 없는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고 신경성이라는 말만 듣고 정신과 상담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오늘 40년간 만성 소화불량과 경련 그리고 속쓰림으로 고생한 중년 여성의 사례를 통해 만성 소화불량에 대한 스본수도만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스본수도회 소속 수도본사께서 공유해 주신 실제 상담 기록입니다. 여기 40년간 만성 소화불량과 속쓰림 그리고 경련으로 고생하신 여성이 있습니다. 특히 남편과의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대화만 나눠도 속이 뒤집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옮겨가며 정밀 검사를 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정신과 상담을 권유받았던 것입니다. 정신과 상담 결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저하였습니다.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뒤에 놀랍게도 40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만성 소화불량과 경련이 거짓말처럼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정말 마음의 문제였을까요? 이 사례를 담당했던 수도본사는 정신과 상담 이전에 이미 고객의 몸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등 뒤, 소위 브래지어 라인이라고 불리는 곳에 왼쪽 기립근에서 극심한 압통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수본수도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KSNS 8번 법칙에 따르면 자율신경과 같은 무의식 신경계에 기능 저하가 생기면 우리 뇌는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수본수도는 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바로 9번 법칙을 이용합니다. 신경기능이 저하된 부위는 정상적인 압력에도 훨씬 더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고객의 등에서 나타난 이 극심한 압통점은 바로 그 부위의 신경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등의 통증이 어떻게 오랜 만성 소화불량과 관련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KSNS 5번 법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본수도에서는 등의 신경기능 저하가 소화기 점막의 과민 반응, 즉 소화불량과 경련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수본수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등의 신경기능은 왜 떨어졌을까요? 그 뿌리가 왼쪽 다리에 40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왼쪽 발가락 기능이 약해지자 우리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 수십 년간 척추를 비틀었고 그 결과 등의 특정 부위에 압박이 쌓여 신경 기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왼쪽 다리에서 시작된 구조적 불균형은 소화기 관련 신경계를 이미 과민한 상태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남편 스트레스라는 강력한 방아쇠가 당겨지자 약해져 있던 신경계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만성 소화불량과 경련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정신과 약은 스트레스라는 방아쇠를 약하게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몸의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근본 문제를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수본수도는 몸의 균형을 되찾아 신경계가 스스로 안정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만성 소화불량이 정신과 약으로 편안해졌음에도 고객은 이 수도본사에게 자기 딸을 만나보라고 제언했다는 후일담입니다.
왜일까요? 증상은 다른 곳에서 완화됐지만 자신의 몸이 왜 40년 동안 불편했는지 그 가능성 있는 이유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해 준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몸과 마음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몸의 구조적 문제는 신경을 타고 마음의 문제로, 반대로 마음의 문제는 신경을 통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 모를 소화불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증상 너머에 있는 몸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회복은 바로 그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스폰스도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 스폰스도 연구회였습니다.